네,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리가또 맘마 운영하고 있는 트랜차이즈 고객지원팀 이동현 부장입니다. 오늘 자리를 준비하면서 공유FC에서 좋은 자리 준비해 주셔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공부하는 자세 보면 성적이 얼마 나올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업하실 여러분들께 저희가 직접 업무를 보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브랜드에 대한 장점도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기존 사업 설명이랑 조금 다를 텐데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창업 시작부터 업무를 보시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이 겪게 될 일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리가또 맘마에 대한 브랜드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양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 젊은 5명 청년이 가진 것 많이 없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까지 7년 동안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이제 브랜드 4개, 매장 수 100개 남짓 운영하고 있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창업 비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창업 비용에 대한 간단한 비교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ABC 브랜드는 제가 임의로 선정한 브랜드가 아니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모 브랜드들의 개설 비용을 그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리가또 맘마는 15평 기준으로 4,600만원의 개설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15평 기준으로 2,200만원이고요. 인테리어를 포함한 가맹비, 교육비를 전체 다 포함했을 때 평당으로 환산하게 되면 평당 약 300만원의 개설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사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의 개설 비용에 비해서 많게는 약 40-50%, 적게는 약 20% 정도의 훨씬 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개설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처음 창업할 때 보수적으로 창업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업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렴한 창업 비용인 만큼 들어가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기자재들이 퀄리티가 좋지 못하고 품질이 낙후되어져 있다면 사실 저렴한 창업 비용의 의미 자체가 많이 퇴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장을 처음 개설을 하실 때 처음 맞닥뜨리게 될 업무,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테리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짜임새 있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바처럼 아리가또 맘마는 상당히 고도화된 매뉴얼이 구비가 된 상황이고요. 어떤 매장이든 편차 없이 시설 집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매장 최초에 실측 들어갈 때 체크리스트인데요. 위에서 보실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들어갈 때 매장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매장, 임차한 매장의 기물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최초의 시스템부터 굳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물조차 본사에서 구매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업무는 진행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완비해 놓고 있는 상황도 같이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매장에 들어갈 때 도면도 각 매장의 상황에 맞게끔 또 손님들의 성향에 맞게끔 가장 특화되고 적합한 형태의 최적화된 도면을 여러가지 타입으로 제시해드리고 점주님과 함께 상의해서 그 매장에 가장 필요한 형태의 도면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도급을 주고 있는 업체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직원이 각 감리 공정마다 매장에 개입해서 상당히 다양한 세분화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매장에 문제가 없게끔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늘 공사 이후의 하자와의 싸움입니다. 해서 이후에 점주님이 혹여나 맞닥뜨리게 될 어떤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진행했을 때의 인테리어 이전과 이후에 대한 사진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렴한 창업 비용에 비해서 그 매장의 퀄리티는 어떤 브랜드의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음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다 완비된 이후에 처음에 본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는 내가 식자재를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에 대한 부분이 본사의 수준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암호제를 통한 3자 물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직접 자체 물류를 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본사가 향유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암호제에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제3자 물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매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스마트폰으로 발주하시면 내일 새벽에
각 매장의 냉장고와 냉동고에 주문하신 식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3자 물류를 진행할 때 업체와의 협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클레임이라든지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사는 굉장히 깐깐하게 그리고 가맹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매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부분은 원가에 대한 관리입니다. 더 좋은 식자재, 더 저렴한 식자재가 있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자재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때 계속적으로 공급가액이 낮아질 수 있도록 본사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자재를 통해서 이제 어떤 메뉴로 장사를 시작을 하는가, 사업을 하는가가 또 중요한 부분이실 겁니다. 외식사업은 결국은 메뉴가 곧 무기이기 때문에 좋은 무기를 제공해 드려야지 하는 게 본사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1년에 4차례의 신메뉴가 출시됩니다. 이 4차례의 신메뉴 출시는 지난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어기지 않고 매년 매 출시되고 있는 저희의 고정화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신메뉴가 출시될 때에는 단기적인 즉흥적인 방향으로 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메뉴 출시 최소한 3개월 이전에 해당 메뉴가 출시되는 것에 대한 기획 품위를 통해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출시되는 메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진행하는 메뉴 분석을 통해서 어떤 메뉴가 잘 나가고 있는지 또 어떤 메뉴가 우리 매장의 매출 기여도가 낮은 메뉴인지 파악한 연후에 빠질 메뉴는 삭제를 하고 또 새롭게 들어가서 매장 매출에 기여가 될 수 있을 법한 메뉴들을 선별해서 제공합니다. 메뉴가 들어갈 때에 현재 시장의 유행사항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된 벤치마킹을 통해서 매장에 더 도움될 수 있는 메뉴만을 선별해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가또 맘마의 메뉴 지향점은 최초에 저희가 아리가또 맘마를 기획 런칭할 때부터 단품의 메뉴를 가져가는 일본 음식 전문점이 아니라 다양한 7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메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명의 손님이 갖고 있는 모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일본식 캐주얼 분식점을 모토로 해서 아리가또 맘마의 메뉴를 현재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메뉴로 장사를 하실 때 결국은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신다면 내가 본사로부터 어떤 권리를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체가 있는 권리라고 제가 적어 두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실체가 있는 권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매장의 매출을 한 달이 지났을 때 불현듯 보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사실 넌센스입니다. 매일매일의 매출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매출에 대한 전 직원의 공유와 매 주간 단위 한 주 동안 취합된 매출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요. 한 달이 경과하게 되면 한 달의 매출을 레포트화해서 각 매장에 이메일로 전송해 드립니다. 이렇게 월 단위로, 주 단위로, 일 단위로 쪼개져 있는 매출 관리가 진행이 될 때에 저희 본사에 있는 담당 슈퍼바이저가 매장을 방문해서 단지 사장님과 안부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매장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유사한 다른 상권에 있는 매장과는 어떤 식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히 진단해야 해당 매장에 필요한 솔루션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퍼바이저만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매장에 대한 메뉴, 이런 레시피들이 흐트러질 것을 대비해서 저희 메뉴 개발팀도 매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이 레시피에 대한 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을 관리해드리고 이제 매장에서 영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궤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후에는 보다 더 많은 매출을 위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마련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프로모션은 브랜드 단위의 대단위 프로모션이 아닙니다. 각각의 매장에 맞는 로컬 스토어 마케팅, 매장 단위의 프로모션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영양제를 골고루 나눠드리고 드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증상과 각각의 문제에 맞게끔 처방되어져 있는 조제약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본사가 지불하는 그 금액의 비용의 집행이 아니라 본사가 얼마나 매장에 실질적으로 각계의 매장에 집중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가, 그 관심에 대한 척도가 이런 부분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매장이 처한 상권의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프로모션으로 똑같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해서 각각의 매장에 맞는 LSM을 통해서 매장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도 본사에서 집행하는 관리 영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리가또맘마 갖는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단골 고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오픈한 지 1개월 차 된 저희 매장들의 평균 매출 데이터와 오픈한 지 6개월 차 된 저희 매장들의 평균 매출 데이터입니다. 특기하실 만한 사항은 처음에 저희가 매장 오픈을 하시게 되면 전체 메뉴 중에 돈가스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메뉴가 전체 매출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6개월 정도 경과하게 되면 모든 매장이 공이 다 돈가스에 대한 매출액이 줄어들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한 번 오셨던 고객이 그 다음에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그 고객이 그 전에 돈가스를 드셨는데 이 매장에 다양한 메뉴가 있고 메뉴의 퀄리티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메뉴를 선택하는 선순환으로 돌아간다는 부분을 바로 방증하는, 증명하는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매장 연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상권 불문하고 그 해에 가지고 있던 베이스 매출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모든 매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메뉴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손님이 쉽게 매장에 질리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호를 저희 매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손익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원가율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매장명은 영상에 송출이 되기 때문에 잠깐 링크를 처리를 좀 했고요. 자, 왼쪽에 보시는 매장은 가족이 같이 운영하시는 가족 형태의 매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매장은 지방 소도시에서 운영하시는 통상적인 형태의 점주님 한 분이 근무하시고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형태의 매장입니다. 저희의 원가율은 통상 매장별로 약간 상이하지만 약 35%에서 38% 사이의 원가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건 비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17%에서 약 21% 선. 이 왼쪽에 보시는 매장은 가족이 같이 운영을 하시는 매장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극히 작아서 약 8% 정도의 인건비를 지출을 하시고 계십니다. 결과론적으로 매장에 대한 수익은 가족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운영하시는 경우 35% 이상의 수익률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영하실 경우는 약 33%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요약하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 프랜차이즈는 개설 비용에 대한 거품을 최대한 제거하고 합리적인 개설 비용으로 여러분께 저희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전한 창업을 하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실 때 있어서 꼼꼼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처음에 매장을 만들 때부터 보다 더 체계화된 관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통에 대한 높은 수준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계속된 연구로 손님들이 질리지 않는 좋은 메뉴를 계속적으로 발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장님들보다 저희가 더 사장님 매출에 민감하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매장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그래서 아리가또맘마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들기에 굉장히 탁월한 브랜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출이 매해 운영 연수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실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신 만큼 박한 수익이 아니라 충분한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저희 아리가또맘마 잘 지켜봐 주시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R 공식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브랜드를 시작한 지 한 7년이 됐는데요. 보통 외식 브랜드 같은 경우는 2년도 못 돼서 망한 브랜드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리가또맘마 같은 경우는 5년 된 브랜드들이 총 매장이 몇 프로 정도 되고, 또 한 가지가 보면은 메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경영주분들이, 그러니까 점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메뉴를 만들고 하는데 좀 불편을 겪으실 것 같은데 오퍼레이션 이런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점한 매장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전체 매장 수의 38%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많은 매장 수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오픈한 매장들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다는 네. 거 저희 자랑이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아리가또맘마 처음 런칭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를 제공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사실 메뉴에 대한 식자재가 너무 많아진다든지 그쵸. 혹은 뭐 교육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제 노력했던 부분은 본사에서 제공하는 식자재에 대한 가공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당시랑 지금을 비교하게 네. 되면 당시에는 사실 일본산 식자재를 상당히 많이 썼었거든요. 네. 일본 식자재 가공률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거의 다 지금 국내 쪽으로 다 소식을 돌린 상황이어서 대부분 저희 식자재가 일본 식자재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다 국내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리를 하실 때에 숙련되지 않아도 쉽게 조리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라멘 같은 경우가 레시피상에 지금 정해져 있는 조리 시간이 네. 2분으로 정해져 2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손님들이 다양한 메뉴 주문하셔도 굉장히 편리한 오퍼레이션 구현 가능하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포스팅을 해주는데요. 혹시 본사에서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할 계획은 있으신지? 네. 지금 현재 저희가 SNS 마케팅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각 SNS 플랫폼마다의 계정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각각의 매장에서 실제 고객들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식의 후기가 저희가 볼 때는 훨씬 더 네. 값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온라인 홍보가 본사단에서 아리가또맘마라는 브랜드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형태보다 조금 더 집중하는 부분은 각각의 매장의 온라인 마케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경기도 무슨 지역에 있는 매장이라면 그 매장 인근의 블로깅 내지는 그 매장 인근의 온라인 홍보, 이런 식으로 좀 점조직화된 그런 홍보들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각각의 매장의 매출을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지금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아리가또 맘마가 보통 일본 대중 분식, 우리나라 분식 종류의 많은 메뉴군들이 있는데 보통 미소야나 기소야나 이렇게 조금 그런 브랜드와 중복될 수가 있어요. 혹시 브랜드만의 차별성이나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는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 브랜드의 태생 자체가 다양한 메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자는 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금 언급하신 브랜드들을 생각을 해보면 돈가스 전문점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기호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메뉴들이 속속 신메뉴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네. 그래서 태생적으로 그런 기획과 컨셉을 가지고 있는 아리가또 맘마 같은 브랜드와 이제 와서 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서 새로운 컨셉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브랜드는 이미 시작단에서부터 좀 틀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저희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그 매장이 갖는 컨셉.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류의 매장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무겁고 또 일본에 대한 색채가 지나치게 좀 강하고 이런 느낌들. 근데 아리가또 맘마 같은 경우는 지향하는 바가 캐주얼 분식 전문점, 일본식 캐주얼 분식 전문점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군의 메뉴를 보다 부담 없이 즐겁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식의 요즘 손님들에게 어필하기에는 더 좋은 브랜드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자평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리가또 맘마 브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